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쓰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입니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을 할 때 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의 패턴 봐두셔야 됩니다. if절에서 had pp,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주절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를 쓰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had gone to the party yesterday, you'd have enjoyed it. 네가 어제 파티에 갔었더라면, had pp,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You would have enjoyed. 재밌었을 텐데. If we had asked me the question, I would have been glad to answer it. Had asked. 과거 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만일 그가 나에게 질문했었더라면 내가 기꺼이 대답해 주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절에서 과거 완료를 쓰고, 그리고 주절에서 주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쓴다는 것,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If he had studied hard, he would have succeeded. 그가 열심히 공부했었더라면, 전에 과거입니다. would have succeeded. 성공했을 텐데. 과거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거 명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그리고 뭐뭐 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써주고요. 그리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didn't study hard. 과거 시제니까 didn't study.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니까 성공하지 못했다. didn't succe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혼합 시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저것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주절에서는 가정법 과거, 이러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혼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절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주절에서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를 써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혼합시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제, if he had finished his homework yesterday, 어제 그가 숙제를 끝마쳤었더라면, 지금, 이건 지금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 텐데. 다음 문장 보세요. If it had not rained last night, 어젯밤에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어젯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더라면, the Lord would not be somebody today.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죠. 이렇게 부사를 명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보통의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과 대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 ozone gas is of atmosphere, 대기를 말하는 거죠. 대기에는 오존 가스가 did not filter out the ultraviolet rays of the sun, 태양의 자외선 ultraviolet rays, 자외선을 걸러내지 않는다면, as we know it, 우리가 알다시피, life, 생명체는 do not have evolved on earth. 자, 이제 문제 풀 때 보세요. 이 부절에서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거 있습니다. 그런데 주절을 보면 동사 부분에 밑줄이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부절을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Would not have evolved on earth.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진화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해줘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ad not filtered out,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 game went into extra innings, extra inning, 연장전을 말하는 거죠. The pitcher would have won it for the visiting team. 방문팀에 대해서 피처가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would have won. 이쪽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이 부절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 시제를 말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went가 아니라 had gone.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조심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had built more houses for the poor in 1955. 이걸 보세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미국이 1955년에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복수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택을 좀 더 많이 지었었더라면 the housing problems are now. now가 중요하죠.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지금 주택 문제가 지금 in some part of this country,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would have not been so serious.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텐데 뭡니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혼재되어 있는 혼합 시제입니다. 이쪽 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would not be so serious. 이렇게 표현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A flower pot fell off the balcony on the head of a man who was standing below. flower pot. 화분을 말하는 거죠. off는 무슨 뜻입니까? 이탈의 뜻이죠. 떨어져 있는 것 혹은 동작으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 발코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느낄 수 있겠죠? 이탈의 의미입니다. 화분이 발코니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머리 위로 발코니에서 떨어졌다. 떨어져서 머리로 간 겁니다. 어떤 사람? 밑에 서 있던 사람의 머리에 떨어졌다. It was most unfortunate that he happened to be standing just there. happen이 나면 우연히 뭐마다, 공교롭게도 뭐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불운한 일이었다. 그가 바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은, 공교롭게도 서 있었던 것은 대단히 불운한 일이었다. If he stood a foot to the right or left, he'd have been unharmed. 만일 그가 한 발자국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서 있었더라면 그가 unharmed, 다치지 않았을 텐데. 자, 이쪽 보세요. 이거 전체의 상황인 시제가 언제입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상황이 돼야 됩니다. 과거의 상황에서 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됩니다. 여기는 he would have been unharmed. 맞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잘못된 거 알 수 있습니다. had stood.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If I had ever done your father an injury. ever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절에서 had d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에게 어떤 해를 행여라도 끼쳤다면 다음에 may well, might well, 당연히 뭐마다 당연히 그가 나를 증오할 텐데 그가 나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을 텐데.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이쪽도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나타나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might have hated. 이렇게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might well have hated. But I cannot see. 나는 모르겠다. 알 수가 없다. Why should you despise me? despise, 경멸하다, 무시하다 이 말이죠. 왜 나를 무시하고 왜 나를 hate하는지, 미워하는지 without any reason, 아무런 이유도 없이. I will show him how I love you and himself. 나는 당신과 그 자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세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world changed slowly. 세상은 천천히 변했다. So that, 그래서 most of the difficulties that arose. 이쪽 부분이 주어를 이루는 부분, 즉 주부가 되겠죠. 발생했던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은 다음의 동사입니다. were encountered before. 그 전에 만났던 것들이다. 즉 과거에도 일어났던 일이다. If a man hadn't previously experienced a specific problem himself. 만일 어떤 사람이, 이건 강조형법입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문제를 과거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었더라면 이 부절에 hadn't 그리고 experienced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turn for 의지하다. 그러한 것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있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야 됩니까? could have turned.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f all men were well off,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그리고 if poverty and disease, 가난과 질병이, 자 보세요. be reduced 이런 표현 나왔죠? 어떤 상태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동사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나옵니다. 이럴 때 be reduced는요. 어떠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즉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if는 양보로 해석해주세요. 모든 사람이 부유하고 그리고 가난과 질병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하더라도 there would still have remained much to be done to produce a valuable society. 가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해져야 할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쪽 부분 가정법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쪽도 가정법 과거로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이쪽도 가정법 과거로 해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두 군데를 고쳤습니다. 다섯 번째 풀어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 king, displeased because his newborn child was a girl, ordered one of his men to take the baby into the forest and leave her there. 주어는 the king입니다. 동사는 ordered가 되겠죠? 왕이 명령을 내렸다. One of his men, man이 있습니다. man이 어떤 뜻입니까?
부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 중에 한 명에게 take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져가는 것, 데려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아기를 숲속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다. 다음에 요거 보세요. leave, 동사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leave는 여기에 to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는 거죠. and 다음에는 원래는 여기에 to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to take and to leave. 그런데 and 다음엔 to를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원형을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왕, displeased, 불쾌해진 왕, 기분이 언짢았던 왕. 왜? 그의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왕이 부하 중에 한 명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기를 숲속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놔두라고 명령을 내렸다. The child was all alone. all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completely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였다. 숲속에서. She cried. 아기가 울었다. 하지만 only the birds heard her. 오직 새들만이 울음소리를 들었다. After some time, 얼마가 지난 후에 the baby became very weak. 아이가 대단히 약하게 되었다. Indeed, 정말로. 이건 소문자로 써줘야 되겠죠? If she had not been rescued by hunters. 만일 그녀가, 아기가 사냥꾼에 의해서 구조되지 않았었더라면 she would perish, 멸망하다, 죽다 이 말입니다. 이쪽 부분 가정법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줘야 되겠죠? would have perished. 이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is a story of a little boy in Kentucky who was asked a test question. 후의 선행사를 봐야 됩니다. 후의 선행사. 자, 보세요. 여기 보면 the little boy가 있죠? 이게 바로 선행사가 되겠죠? 명사 나오고 전치사, 명사,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요걸 연결시키지 마세요. 거의 90% 이상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됩니다. 켄터키에 사는 어떠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어떤 소년? 시험 질문을 받았던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If you want to steal and bought a 6 cent worth of candy, 6센트어치 캔디를 산다면, 가게에 가서 6센트어치의 캔디를 산다면, 그리고 그 점원에게 10 cents, 10센트를 준다면, what change would you receive? 얼마의 거스름돈을 너는 받게 될까? change, 거스름돈을 말합니다. The boy replied, 소년이 대답했다. I never had 10 cents. 저는 10센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다음에 if 조심하세요. If I had, I wouldn't spend it on candy. 주절에 부정어가 있습니다. if절이든 주절이든 부정어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많은 경우에 if가 양보의 의미를 쓰입니다. 한 7, 80%는 그런 것 같아요.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if절이나 주절에 부정어가 있을 때 if가 양보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사탕 사는데 쓰지 않을 겁니다. 볼 수 있겠어요? if 해석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사탕 사는데 그것을 쓰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사탕은 is what mother makes. 엄마가 만들어주니까요. The tester reformulated the question. 다시 만들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관의 질문을 다시 했다. 형태를 바꿔서 다시 물어보았다. A bear took 10 cows. 10마리의 소를 pasture, 목초지죠. 다음에 for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for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 많습니다.
여기서도 큰 무리는 없어요.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누구누구를 위해서 일하다 할 때는 누구누구 대신에 일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됩니다. 너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10마리의 암소를 목초지에 데려간다면, 그리고 6 of them strayed away, 그 중에 6마리가 다른 길로 가버린다면 How many would you have left to drive home? 집으로 몰고 올 암소가 몇 마리가 남게 될까? 자, 여기 보세요. would 그리고 have left, 가정법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밑줄이 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밑줄이 거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밑줄이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The bird replied, We don't have 10 cows. 우리 집에는 암소가 10마리 없어요. But if we did,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I lost 6, 내가 6마리를 우리가 if we did, 우리가 있고, 즉 10마리의 암소를 가지고 있고 내가 6마리를 잃어버린다면 wouldn't they go home? 나는 감히 집에 가지 못할 겁니다. there라고 하는 것은요, need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need가 부정어랑 같이 쓰이게 되면 동사 원형을 쓰죠. need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부정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여기에 go를 썼습니다. 감히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감히 집에 가지 못할 겁니다. Undeterred, 방해받지 않고, 즉 개의치 않고 The tester pressed his question. 시험관이 질문을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If there were 10 children in your school, 학교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6 of them, 그들 중에 6명이 were sick with measles. measles, 홍역이죠. 홍역으로 아프다면 How many would there be in school? 학교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남게 될까, 있게 될까? The answer came. 대답이 왔다. 즉 아이가 대답했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because the last, 나머지 아이들이 would be afraid of catching it too. 홍역에 걸릴까봐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역에 걸릴까봐 전부 다 집에 가버린다는 거죠. 그럼 학교에 아무도 없게 된다는 얘기죠. 문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이 시사하는 바 Intercultural comparison of intelligence can be ignored. Intercultural, 문화 상호 간의 comparison, 비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능에 대한 문화 상호 간의 비교는 무시될 수 있다. Intelligence test, 지능 테스트 must be done not by the individual but by the group. 지능 테스트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 세 번째 보시면 The result of subject, subject를 조심하세요. 주제라고 하는 뜻이 있죠? 그리고 실험 대상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결과가 must be compared with, 무엇과 비교되어야만 한다. 무엇? Those of other subject, 다른 실험 대상자의 결과와 비교되어야만 된다. 네 번째 보시면 이 intelligence test, 지능 테스트에서 the difference of culture and social background,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차이가 must be considered, 고려되어야만 된다. 네 번째가 정답 되겠죠? 다섯 번째도 맞아 보겠습니다. Intelligence test must be done by paper and pencil test. 지필고사를 말합니다. Paper and pencil test, 지필고사, 종이 테스트. 지능시험은 지필고사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행해져야만 된다. 네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